안녕하십니까. 명탐모 구독자 여러분, 이경환 의사입니다. 여러분 닌겔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수액이라고 하죠. 닌겔 수액 이런 거에 비타민 주사다, 마늘 주사다, 배옥 주사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사실상 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재정들을 많이 갉아먹는 주요인을 꼽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법적이나 윤리적인 거를 다 떠나서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아주 힘들 때 어떻게 보면 진짜 빛과 소금 얘기하죠. 아주 소금과 같은 존재처럼 몸의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요, 항상 맞는 분들만 맞는다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의사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보호받아야 할 환자가 돈으로 보이는 현실 의료 때문에 수액을 너무 많이 남용하게 되고, 수액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라고 한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서 좀 이제 나왔던 그런 이제 방송을 제가 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수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안 좋으면 제가 약침으로 그냥 바로 놔버리니까 수액을 맞은 적은 없는데, 애기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그 손등이나 아니면은 이제 아주 어린 애들은 이제 이마나 이런 데다 하기도, 발에다가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혈관 찾아가지고 거기다 놓게 되면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막 아파 죽겠는데 쓴 약을 먹으라고 하면 잘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기본적으로 고열이 나가면 식사 자체도 못 하고 하니까 영양 자체를 제대로 대사를 못 하다 보니까 몸이 심하게 망가질 수가 있죠. 열이 나더라도 어쨌든 간에 내 몸에서 연료 공급이 제대로 돼주면서 싸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 수액 같은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꼼짝도 못 하겠어, 음식도 못 먹겠어, 이게 씹는 것도 안 돼, 이러면은 아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수액이 사실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자력으로 씹거나 이제 경구로 뭔가를 이제 먹는 것 자체가 불가하거나 이런 환자들한테 쓰는 겁니다. 내지는 이걸 해야 됩니다 했는데 내가 힘이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식 자체가 그냥 몽롱하니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그냥 저기 환자분 이렇게 해야지 겨우겨우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쓰는 게 사실 수액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사실상 우리가 수액을 맞을 때는 보통 그러진 않죠. 그냥 좀 많이 피곤하고 하면 그냥 가가지고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경구로 해가지고 음식이든 약이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먹어야죠. 그러게 되면 사람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뭘까요? 뭔가 음식이 입에 들어오게 되면 쓴 음식이든 단 음식이든 신 음식이든 씹으면서 거기에 맞는 소화액이 형성되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형성되는, 그걸로 인해서 형성되는 호르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액으로 들어오는 건 어떨까요? 혈관은 바로 들어와 버리죠. 그러니까 좋은 성분이 바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그런 영양소가 들어왔을 때 만들어지는 소화액이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습관화를 하게 되면 몸에서는 그런 기능들을 전혀 상실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점점 중독 현상처럼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최고 의사로 11회나 선정이 됐다고 하는 그 박사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그분이 하시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정상적으로 소화액이 들어오고 호르몬이 형성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시작과 끝이 없이 중간에 갑자기 뚝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이런 게 과연 환자한테 좋은 것이냐, 이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돈이 된다고 해서 투약을 하고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환자들, 의사들, 이 환경 자체가 정상적인 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글쎄요, 영양제 같은 것도 그렇죠. 이렇게 한 움큼씩 해가지고 한 여러 종류로 해서 삼키고 이렇게 먹으면서 광고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제 우리가 곱창, 대창, 염통 이런 거는 안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일 많이 섭취될 수 있는 게 비타민 B군부터 시작해서 각종 미네랄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내장육 요만큼 먹는다고 치면은 거기에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를 야채로 먹으려고 하면 이만큼 포대로 먹어야지 겨우 흡수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어떤 형태로 섭취를 하든 간에 어쨌든 음식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소화액이 형성되고 거기에 맞는 상쇄작용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양약은 효과가 빠르고 정확하다, 그죠? 그런데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크고, 그 다음에 한약은 어떨까요?
느리고 뭐 좀 오래 걸리지만 근본적으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좋게 보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한약이 뭐 안 좋다고 보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 그 미국 최고 의사로 11번이나 뽑혔다는 김의신 박사님께서 했던 강연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약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핵의학인가 해가지고 이제 암 쪽을 보시는 분인데, 한약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니까 이분이 얘기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단일 제제가 아닌 복합 제제라 부작용이 적다. 몸에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 유기적이라는 말, 이게 어쨌든 간에 그거거든요. 양약은 추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강력한 성분을 뽑아낸 거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나 이런 제어 수단이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약은 다른 부분들, 뭐 예를 들어 상쇄시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부자라고 하는 거나 파두라든가 초라든가 이런 이제 독성 약제들이 있습니다. 독성 약제들 쓸 때 다른 열을 꺼줄 수 있는 약제들과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그 독성으로서 그 몸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에 이제 순발이 시리거나 이럴 때 열을 따뜻하게 올려주는 역할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부작용을 상쇄시키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간을 나쁘게 한다든가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물론 적당히 잘 써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뭔가를 먹었을 때는 먹어서 효과를 내거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원시적인 부분인 거죠. 사람이 본능적으로 태어나서 뭔가를 먹어서 섭취를 해서 대사를 하는 그 과정에 사람 몸은 적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중간 과정들을 굉장히 좀 강력하게 정제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건 결국에는 그래도 간에서 한번 걸러줄 수 있으니까 부작용이 조금 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거조차도 이제 더 나아가서 직접 혈관에다가 꽂아가지고 리터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좀 몸에 이제 많이 좀 데미지를 누적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 자체가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노년에 가서 몸을 다 망치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은 행위라고 이 의사 선생님은 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번쯤은 수액을 내가 좀 즐겨 만든다고 하면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환자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수액 같은 거 많이 먹는 거 안 좋아해요 이러면은, 아니 동성보관이안도 뭐 그 약침 메가도스하고 메가도스 많이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한 뭐 30ml, 40ml 이렇게 넣는데, 그리고 뭐 약침 이렇게 넣으면 약침도 다 이제 수액 같은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데, 저희는 혈관으로 놓는 게 아니고요, 혈자리로 놓습니다. 혈자리를 놓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근육이라든가 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퍼지는 거지, 그게 혈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화관 안으로 뭐 이렇게 쏴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너무 인위적인 거, 너무 순간적으로 빠른 거는 조금 조심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